가끔 먹었던 고기라도 우리 몸속에 독소가 정말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먹잖아요. 지질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보통 콩을 무엇을 대체식품이라고 표현하죠? 네, 고기, 육식의 대체식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콩 하면 영양소가 집중된 게 하나가 있죠. 그 영양 밀도에서 콩에 들어있는 가장 놀랍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물론 뭐 식이섬유도 있고 항산화물질도 있지만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사람의 몸에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거나 손톱 혹은 머리카락 그리고 백혈구라든지 여러분들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의 문제는 뭐냐면 과하게 섭취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적게 섭취해도 안 된다라는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되지 않습니다. 보통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이제 남으면 또한 다른 형태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뭐 살이 되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지질도 그렇고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서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많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밖으로 처리해 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면 어디가 병들까요? 가장 망가지는 곳이 하나가 있겠죠. 바로 신장입니다. 흔히 우리 단백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단백뇨. 단백뇨는 단백질이 몸속에 정상적으로 흡수되지 못한 상태로 그것이 체외로 배출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요? 방광 혹은 신장을 통해서 방광에 저장되었다가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보통 단백뇨라고 합니다. 소변에 단백뇨가 많다는 뜻은 우리 몸속에 단백질 흡수량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뇨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쪽으로 길이 열려서 자주 혹은 매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품이 많은 사람들이 소변에서 거품이 많은 사람들이 매일 거품이 있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는 이유는 나는 콩을 조금밖에 안 먹거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우리가 새롭게 다시 만들려면 단백질 섭취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몸에서 소화되거나 흡수되기 힘든 단백질 종류는 대부분 이제 몸에서 처리하기보다는 몸에서 배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일정 음식들도 그것을 우리 몸은 독소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우리가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양학적으로는 이 단백질의 어떤 부분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단백질의 어떤 영역이 이 단백질이나 고기 단백질이나 콩 단백질이 특별히 그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과거 영양학자들과 현재 영양학자들의 주장의 차이들을 보면은, 과거에는 단백질이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 물론 지금도 맞아요. 당시에는 우수한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옛날 분들은 대부분 콩 단백질을 생각 안 하고 거의 고기 단백질 생각하죠. 그래서 기운 없으면 너 콩 먹어 이런 말씀 잘 못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 같으면 기운 없으면 콩 드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기운 없거나 몸이 약한 사람에게는 고기 먹어야 돼. 체력이 약하면 고기 먹어야 돼. 그죠? 그다음 뼈가 약하면 고기 먹어야 돼. 이렇게 지금도 그게 세뇌되어 있어요. 똑같이 체력이 약해도 고기 먹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채소 먹는 사람들에게는 고기 먹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일상에서 하나의 세뇌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잘못된 영양학자들이 뿌려놓은 결과죠. 잘못된 교육을 했고 잘못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유는 당시에 이제 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들이 이제 골고루 들어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현대 영양학자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혹은 많은 영양학자들은 이 콩 단백질을 발견했어요. 콩 속의 단백질이 얼마나 우수하고, 물론 밀도가 굉장히 높지만 그것이 얼마나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이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한 논문들이나 자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콩에 관련된 책이 정말 많고요.
동양인들에게 콩은 정말 아주 신숙한 단백질의 공급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콩이 고기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같은 밀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100g을 따졌을 때요, 콩에 있는 단백질 밀도가 고기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콩이 고기보다 더 좋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다. 단백질의 질을 발견한 거예요. 단백질 질. 그러니까 똑같은 단백질이 아니에요. 모든 단백질이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 콩에 있는 단백질이 고기에 있는 단백질보다 질적으로 훨씬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은 콩을 밭의 고기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첫 번째는 요산 과잉 생성이 돼요. 요산 과잉. 자, 모든 고기 종류들, 어떤 종류를 상관없이 모든 고기들을 보면 이 요산 과잉 생성을 합니다. 보통 우리 몸에 고기를 먹어서 산이 많아지면 그 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산을 처리하지도 못하다 보면 그것이 쌓입니다. 신장에도 쌓이고 방광이나 여러 가지 뼈에도 쌓이고 우리 몸 곳곳에 쌓이겠죠. 특히 어떤 부위에 쌓일 때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염증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통풍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뭐 발목이나 손목 이런 데에 쌓여서 통풍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것도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장 결석, 담석 이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러지 현상이 있어요. 알러지 현상.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이 되게 가렵다라는 반응이 왜 날까요? 대부분 몸이 산성화돼서 그래요. 산성화됐다는 말은 무엇이 변질됐다는 말일까요? 피가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피가 pH가 산성이 됐다는 겁니다. pH가 중성이 7이라면 약 알칼리가 7.4, 7.5 정도가 되겠죠. 반대로 7.0, 6.8 이런 혈액들은 다 어떤 피죠? 산성피예요. 약산성이라든지 이런 혈액들은 알러지 반응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해요. 몸에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서 특히 장내에서 독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알러지 현상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각종 질병의 원인, 요인이 됩니다. 특히 암이나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질환. 무엇이 덜어지니까요? 당연히 혈액이 덜어지니까. 우리가 고기를 지속적으로 매일 먹게 되면 혈액이 덜어져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혈액 속에 독소가 만들어져요. 위험인자죠. 사실 우리 몸의 위험인자들이 이산화탄소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혹은 유독 독성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혈액 속에 독소가 발생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육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아니면 메탄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암모니아 특히 이런 가스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굉장히 빠르게 오염될 수가 있다고요. 네, 고기를 계속 먹어서 그 단백질의 섭취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혈관 내 찌꺼기가 쌓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고기를 먹더라도 난 한 달에 한 번 먹어. 그런데 이제 고기를 갑자기 양을 한 2인분, 3인분 먹었다. 그러면 가끔 먹었던 고기라도 우리 몸속에 혈관에 독소가 정말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은 우리 온 몸에 어딘가에 우리 몸속에 기능장애, 대사장애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가스를 발생시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단백질이 소화되지 못하면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런 가스에 의해서 우리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콩을 먹잖아요. 콩 속에 단백질을 먹으면 활성화된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이 콩 속에 어떤 물질이 있냐면 이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사포닌. 이 사포닌은 우리 몸 속에 이제 지질을 막아줍니다. 지질 생성을 막아줘요. 보통 과산화 지질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몸이 산화성 지질들,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스지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포화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해서 몸이 산화돼요. 그럼 조직이 파괴됩니다. 그때 이것을 방어하는 것이 바로 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능이 약해지면 뭔가 특별하게 나쁜 음식을 안 먹어도 우리 몸속에서 인체 조직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해지고 짜증나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죠. 가렵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때 이 사포닌이라는 이 물질 자체는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갱년기 때 정말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파이토케미컬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기능에 유익하고 갱년기 증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면서 이제 저는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특히 이제 생식기 암 쪽, 전립선암 이런 암 환자분들에게 너무 좋은 식품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콩에는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쁜 음식을 많이 드셔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지방의 합성을 억제시키는데 뭔가 우리 몸에서 합성되려고 하는 거, 합성되면 혈관이나 혈액이나 어떤 지방들이 이제 각 세포에 쌓여서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런 것들을 억제시키고요. 또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지방을. 정말 신기하게 이 콩의 색소, 콩에 들어있는 물질이 지방을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때는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가 콩 종류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비만이 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 특히 보통 유화제가 무슨 역할을 하죠? 유화제가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콩이 천연 유화제예요. 천연 유화제. 그래서 지방의 엉김을 막아요. 우리가 지방이 우리 몸속에서 자기 혼자 둥둥 떠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방이 딱 녹아서 하나가 되든지 그래서 배출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엉김을 막아서 몸에 잘 풀리게 하는 유화 작용이 바로 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리브유를 드시거나 혹은 또 아마씨유를 드시거나 어떤 기름 종류 드실 때 그 기름과 함께 우리가 콩을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꼭 같은 시간에는 안 드셔도 괜찮아요. 같이 드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엉기거나 농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콩에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죠.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간에 좋아요. 콩에는 특히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단백질 종류인데요. 담즙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간 청소를 할 때 간에 무엇이 많이 나오게 하나요? 담석을 나오게 하죠. 그러려면 간을 활성화시켜서 담즙 분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콩을 먹게 되면 이 담즙 분비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담즙이 막 나와서 콜레스테롤이 배출이 됩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이 배출이 돼야 간이 건강해져요. 지방간 사라질 수 있고 간경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